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짚어보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도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설문조사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코인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보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 그렇다, 2. 아니다, 3. 잘 모르겠다. 이 셋 중 하나의 번호와 함께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대 남성인데 투자할 수 있다라면 30남 1로 적어주시고요. 40대 여성인데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40여 2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이용료가 별도로 있고요. 모두 10분을 뽑아서 아이 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혹시 가상자산 투자 해보셨나요? 저는 전혀 안 합니다. 전혀? 근데 저는 투자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투자 원칙은 모르면 안 한다. 저는 워렌 버핏도 그렇고 또 우리 왜 굉장히 그 투자의 대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더군다나 이제 이 미국에서는 그런 투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오마하도 가봤습니다. 워렌 버핏이 자주 가는 식당에도 찾아가서 또 스테이크를 썰었는데 아무 생각은 없더라고요. 스테이크 맛만 좋으시고.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투자는. 맞습니다. 전민기 팀장님은요? 저는 지금 가상자산 하는데 하고 투자하고 계세요? 60%가 사라졌어요, 지금. 아이고. 예, 60%가. 아니 빅데이터 전문가인데. 아니, 그거랑은 아무 상관없죠. 이번에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요? 예, 뭐 전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 아.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지금 3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그 표앵커께서 말씀하신 난리입니다. 루나 테라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도덕적 해이까지 겹쳐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면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D-15 오늘로 꼭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론사들에서는요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배 소장님, MBC를 비롯해서 방송 3사가 합동 여론조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MBC, KBS, SBS 방송 3사가 입소스 한국리서치 또 코리아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14일, 15일입니다. 토일 실시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17개 광역단체를 다 실시했거든요. 일단 수도권을 말씀드리면 서울, 국, 인천, 국, 경기도는 팽팽합니다. 국은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 3사 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서울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당과 그다음에 호칭은 좀 생략합니다.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송영길 29.5%, 오세훈 49.1%. 와, 차이가 크네요. 경기도입니다. 김동연 37.3%, 김은혜 36.1%. 대선하고 비슷합니다. 불과 1.2%포인트 깻잎 반장 차이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람은 세모 네모 아니고 가로 세로입니다. 강용수 후보. 강용수 후보가 2.9%, 약 3%. 그러니까 1.2%포인트 차이인데 2.9%포인트면 자지우지 우지자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인천입니다. 박남춘 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현 시장이고요. 30.4%. 유정복 전 시장입니다. 37.5%. 오차 범위를 넘겨서 류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결과입니다. 다른 방송 3사가 아닌 다른 여론조사들도 있죠. 뭐 추세가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 뭐 경기도도 그대로 팽팽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동아일보가 리서치 앤 리서치 R&R에 의뢰를 해서 같은 날에 실시를 했습니다. 서울입니다. 오세훈 52.4%, 송영길 27.2%. 방송 3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기도
팽팽합니다. 김은혜 37.2%, 김동연 34.7%고요. 다만 우열은 바뀌었네요. 네. 네. 인천은 유정복 39.6%, 박남춘 32.5%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경기도는 네. 뭐 이게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누가 앞선다 이긴다 이렇게 큰 의미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긴 한데 네. 말 그대로 경기도는 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하. 누가 앞서고 뒤지고 네. 그래서 경기도는 팽팽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팽팽한 경기도 결국 제3의 후보 네. 뭐 3% 내외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강용석 후보의 어떤 표의 향방 네. 가장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보수 단일화 소위 말하는 한다면 이게 산술적인 계산처럼 그냥 강용석 후보 지지표가 다 김은혜 후보에게 가는 겁니까? 안 갈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른바 빵 속에 팥도 들어있고 네. 크림도 들어있다. 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팥만 깨물든지 크림만 깨물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다 가기는 어렵고 네. 강용석 후보가 어떤 조사는 4, 5%, 어떤 조사는 5, 6%도 나오거든요. 예. 대략 2, 3% 또는 많으면 3, 4% 많으면 김은혜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다. 이게 적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 자체로는 별로 크게 안 보이지만 이 김은혜, 김동연 두 후보 간의 격차를 생각한다면 1%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요. 엄청난 그래서 이 경기도가 재밌는 네. 게 분석을 할 때 양김 대결이다. 김동연, 김은혜 또 윤명 대첩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가 그랬는데 네. 이제 그것도 아닙니다. 세모 네모 변수가 아니고 가로 세로 변수입니다. 네, 참 재밌네요. 전민기 팀장님, 네. 그러면 그런 참 뭐랄까요 의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강용석 후보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일주일 언급량이 15,000건이니까 꽤 높아요. 근데 예. 뭐 사실은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단일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네, 강용석 후보에 대한 좀 그런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네 마네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뭐 거기에다가 뭐 명예훼손에 예전에 여러 늘 따라다니죠. 예, 허위 사실에 심지어 뭐 헛소리라든지 혐의, 국기문란 뭐 등등의 단어로서 사실 75%의 부정 비율이거든요. 아하, 지지하다 잘하다 딱 긍정 감성어 두 개인데 네, 그 흥미로운 거는 사실은 다른 지역은 다 지금 국민의힘 부정 비율도 80%, 더불어민주당도 75%. 아하. 지금 정치 전체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감성어가 높은데 아, 예, 경기도만 김은혜 후보가 긍정이 45, 네, 그 다음에 김동연 후보가 65까지 올라갔어요. 긍정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후보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거의 새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아, 그러네요. 긍정 감성은 좀 높은 편이고요.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반응은 좀 안 좋더라고요. 예,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인물은 그렇고요. 네. 신선할수록 정치물이 덜 들었을수록 오히려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네. 정당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는 계속 봤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한국갤럽 조사 보면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큰 격차가 벌어졌는데 예.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0일부터 12일이니까 취임식부터 그 다음 날까지 네.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 이른바 우리가 선거 때는 정당 지지율이 기초 체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차 뛰는데 이게 이 정당 지지율이 받쳐주지 않으면 마치 기름값 비싸서 기름 못 넣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아하. 지금 마치 경유같이 돼버립니다. 아이고. 경유값처럼. 근데 예.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 45%, 네. 더불어민주당 31%입니다. 아하. 그런데 직전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네. 국민의힘은 5%포인트 올라갔는데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10%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세 가지 이유로 보입니다. 하나는 뭐 선거 패배 이유도 있겠죠.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 여파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 그래도 내각 인선이 별로 안 좋고 이 부정적인 여론도 그래도 더불어민주당도 반사 이익을 얻을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럴까? 그러게요. 성비입니다. 아, 성비위. 예, 이게 여성 중도층 MZ 세대까지 타격을 주거든요. 심지어는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어이 이거 왜 이래? 아하.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감성으로 망하다가 나오더라고요. 망하다. 망했다. 예, 더불어민주당 관련해서. 예. 아니 이제 지방선거 앞서 말씀드렸지만 딱 보름 15일 남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 지속될까요? 여당 독주 계속되고 민주당은 계속 하락할까요? 아니면 좀 만회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선거는 결국 조금은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격차가 줄어들까. 아하. 특히 다른 곳보다도 선거 구도가 이제 전국적으로 중요한데 네. 지금은 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국정 안정에 정권 견제보다는 무게가 실리거든요. 하여튼 뭐 뭔가 민주당이 빼내들 카드가 뭔가, 혁신의 카드가 뭔가, 예. 개혁의 카드가 뭔가. 사실 이게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있을까 없을까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 말씀은 이대로는 안 된다네요. 네. 무조건 바뀌고 변하고 혁신 계획을 해야 될 텐데 그럼요. 그게 뭘까 있을까? 이게 네. 핵심이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주요 현안을 빅데이터 분석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출퇴근 대통령이 그렇죠.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 뭐 찬반 뭐 많은데 맞습니다.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원금량이 일주일 동안 2만 3천 건이니까 그래도 최근에 이슈 중에서는 관심이 좀 높은 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연관어 보면은 출퇴근이라든지 지각, 뭐 장점이란 단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퇴근, 뭐 등등등 네. 있습니다. 감성어가 25.4 대 72예요. 불편하다. 아하. 그다음에 불만이다, 유감스럽다, 개념이 없다, 특별하지 않다, 뭐 오히려 뭐 불량하다라는 단어도 있고.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긍정적인 감성 단어는 뭐 많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것이 그러면 어떤 선거나 이런 데 좀 영향을 줄 것이냐. 네. 저는 좀 그렇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개다. 이제 언론에서 사실은 이거 플러스 뭐 패션이나 구두 이런 거 언급 많이 하는데 네. 그 반응이 그렇게 막 뜨겁게 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아유 왜 저렇게 하나 그러나 이게 내 삶과 그곳에 네. 사는 사는 분들이 아니고 직접 내가 출퇴근길이 막히지 않는 한은 비판적으로는 보지만 네. 이걸 가지고서 뭐 완전히 막 손가락질 할 정도 저는 그 정도 사는 지금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배 소장님. 네. 일단은 지금 어쨌든 출퇴근 대통령 네, 그리고 뭐 주말에 뭐 쇼핑도 이렇게 예.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 백화점 이름까지 연관으로 등장합니다. 맞아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정 감성어 비율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노출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불편함이겠죠. 그리고 출퇴근의 효과가 뭔가 이걸 네. 이제 다시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연관어에 보면 빅데이터 연관어에도 출근 시간이 나오고 감성 연관을 보면 의심, 개념 없다가 나오는데 아하. 이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이제 질문을 받고서 네. 아 그거요 오늘 뭐 조금만 이야기합시다. 아 그거 뭐 좋은 아침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인선에 대해서 약간 좀 얼버무린 그런 또 설명도 있었는데 예. 사실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건 출근 시간입니다. 왜? 지각 논란. 왜 9시까지 출근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예. 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윤 네. 대통령에게 매일 출근 늦어져 이러다 재택 전환하겠다. 근데 재택 대통령. 이 이유가 예.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애주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뭔가 반주를 했던가 저녁에 약간 궁금해지는 겁니다. 네. 약간 술을 한 잔 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늦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의심을 사고 있는데 그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 감성 연관에 등장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구두 네.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구두를 함께 넣으면 부정이 70%인데 김건희 여사 플러스 구두 하면 어차피 연관은 똑같거든요. 네. 감성어가 65%가 긍정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굉장히. 네. 아,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은 운동화 신고 다니시고 구두 말고. 예. 아니죠. 구두를 신어야죠. 왜냐하면 구두 밑창이 중요하니까. 아, 그런가요? 예. 달아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 가장 필요한 게 협치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협치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언급량이 뭐 많지가 않습니다. 2,400여 건 정도 되는데 예. 아무래도 시정 연설에서 협치 관련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시정 연설이나 국정 운영 뭐 등등의 단어들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감성은 어떨까? 37.6 대 60.4인데요. 뭐 내로남불이다, 비판하다, 어불성설이다, 뭐 이런 단어들, 부적격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과연 정말 협치를 원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 또 밀어붙였죠.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 후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쭉 밀어붙이는 듯한 모양새. 과연 뭐에 대한 협치냐 이야기를 좀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 넥타이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그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 감성가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그래도 좀 앞으로 뭔가 좀 달라지려나라는 좀 기대감은 있는데 노력은 하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반응이시겠네요. 그런 반응이 한 40%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협치에서의 가장 핵심은 내각이겠죠.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됐습니다. 지금 이제 했죠. 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관어에서도 가깝게 등장하는 연관어가 후보자고, 그다음에 감성 연관어를 보면은 부적격 이게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낙마 그래냐 아니면 밀어붙이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내일 이제 5.18에 대통령도 열차를 타고 간다. 맞아요. 또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동참한다. 이게 좋은 일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그건 잘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호남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강조를 해버리면 한 후보자가 호남 인사인데 이 영향도 미칠 수 있고 결국은 호남 공들이기 5.18을 전면적으로 수용한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일종의 선거 전략 아니냐. 그럼 수도권에 호남 또 유권자들 많거든요. 출신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과 순수함 여기에 대한 조금의 의문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나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늘색 넥타이도 매고 또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또 시정연설 전후에 이렇게 악수하고 그런 건 참 좋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진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정작 이런 인사 부분들 그리고 좀 더 협치해야 될 검찰 관련 내용들에 대한 협치 좀 제시가 제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는 거죠.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여야가 2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합의에 어떤 이면에 민주당은 인준을 해주기로 한 것일까요? 아니면 표로 부결시키겠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뭐 표결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부분 저는 아닐 걸로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부담이 되는 게 5.18을 대거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다녀온 이후에 인준 표결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결되더라도 지방선거 생각해 보면 상당히 경기도도 있죠. 부담이 인천도 된다. 있죠. 충청도 있죠. 상당히 또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부담이 되겠죠. 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또 각 시도 교육감 선거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전 팀장님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난 한 달 언급량이 한 2,400건이니까 뭐 기사나 그다음에 그 뭐 부모님들 외에는 좀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키워드들 보더라도 뭐 후보 이름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사실 누가 나오는지 모르고 요거는 진짜 그 당을 보고서 찍는다라는 좀 그런 분위기 좀 많은 것 같고. 교육감 후보는 당적도 못 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진보인지 아니면 약간 그런 어떤 성향, 쪽인지, 맞습니다. 그런 걸 좀 보고서 찍어요. 왜냐하면 진보 보수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의 어떤 성향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감성을 보니까 42.9대 53인데 이건 이제 후보들을 이제 뭐 가족이나 그 지지하는 분들이 좀 글을 쓰고 있는데 가족이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사실 교육감 후보는 정치가 아닌데 이렇게 뽑는 게 맞느냐. 그리고 정작 이 교육을 받는 건 학생들인데 이걸 부모들이 찍는 것도 좀 이상하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수 측 후보가 되든 진보 측 후보가 되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교육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많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좀 불만도 있으신 것 같고요.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뭐 이런 단어 문장들이 좀 많이 좀 눈에 띄네요.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교육감 선거에 너무 관심이 부족하다라는 빅데이터 분석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라는 댓글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배 소장님은 교육감 선거 어떻게 보세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전면 개혁이 필요한 물론 정치 개혁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교육감 선거 개혁은 반드시 교육 개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지금 교육 정책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연관어를 보면은 단일화,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얘기가 나오는 이게 뭐냐면 이기기 위해서 진보와 보수로 편가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교총과 정교조 편가르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 교육이. 세력 대결로 가서 안 되죠, 교육이. 게다가 자체 단일화를 합니다.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게요.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정말 정치 쪽으로 갈 거면 차라리 광역단체장의 러닝메이트가 되라. 네. 아예 그럴 밖에. 차라리. 차라리.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이거 교육위원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선출한 다음에 그분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의 손아귀에 교육 정책이 지어져야 되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는 점에서 지금 감성연관어도 보면 혼탁, 명예훼손, 허위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개선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가상자산 코인의 한 종류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루나 테라 폭락 사태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에 대한 빅데이터 아무래도 빅데이터 상의 언급량 많겠죠. 네, 일주일에 지금 32,000건 정도 나오고요.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코인으로만 하면 일주일에도 15만 건 정도 나오는 사실은 메가 그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네. 쭉 보면은 이 코인과 관련해서 뭐 재테크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루나 테라 요 루나 테라는 사실 이름이 없었는데 최근에 사태 때문에 이제 이 안에 들어오게 됐고요. 네. 그 외에 뭐 투자 가치라든지 재테크, 결제 뭐 등등의 단어인데 감성을 보면 사실은 지금 폭락이라는 단어가 가장 크게 있습니다. 망하다, 손실, 공포. 지금 뭐 그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실패했다, 무너지다 뭐 등등의 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30.5%는 또 긍정 감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폭락한 이후에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또 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서 바닥을 친다 소위 말하는. 오히려 계속 떨어지기를 좀 기다리면서 그 이후에 어떤 종목들을 골라야 될지 어떤 코인이 조금 미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이런 사태를 통해서 예전보다는 알트코인이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투자는 조금 더 망설이는 것 같아서 이 이후에는 아마 조금 그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코인들 위주로 좀 투자가 몰려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 코인과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설문조사 질문을 드렸었죠. 여러분께서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코인이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 전민기 팀장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1번 그렇다 35%, 2번 아니다 60%, 잘 모르겠다 3번 5%네요. 네. 특징을 보니까 여성보다 남성 응답자가 훨씬 많았고 투자 대상으로 보는 비중도 남성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도 뭐 투자 대상이 아니다 60%꽤 많으셨네요. 네, 연령별 특징도 있었습니다. 30대는 가상자산에 우호적으로 답한 의견이 더 많았고요. 기회라고 보는 것이죠. 40대에서 60대까지는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30대 남성이 주로 투자 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문자 좀 소개해 주시죠, 전 팀장님. 네, 1310님 30대 남성이시고요. 금수저 아닌 사람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동등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0816님 30대 여성이시고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화 중 하나 아닐까요? 라고 해서 그래도 20, 30대는 투자의 대상으로 좀 많이 생각들 하시는 것 같네요. 투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자들 배 소장님. 네, 투자 아니다는 의견입니다. 1683님 40대 남성 소액으로 가상화폐 해봤는데 주식과 달리 정보도 없고 비전도 없이 세력에 의해 오르고 내리는 것 같아요. 2813님 50대 여성입니다. 전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명언 같은 명언이네요.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